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5천만 댓글 여러분, 이 방송을 주목해주세요. KBS 기사에 네티즌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낱낱이 다 읽고 담당 기자한테 가서 대신 따져드립니다. 회사 생활, 사회생활 다 포기하고 막 던지는 방송이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제발 좀 그만하라고 애원해도 쭉 가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KBS에서 가장 KBS스럽지 않은 기자, 9년차 기자 김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지금 4명, 저까지 4명이 나와 있는데요.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좀 해야겠죠? 그러면 제 옆자리에 계신 분부터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미녀, 얼굴은 더 미녀. 7년차 기자 오규정입니다. 네. 너무 당황스럽게 이벤트는 얼굴이 좀 빨개져, 뜨거워져가지고. 네, 진짜 빨개져. 지금 진짜 그렇게 싫어. 아니,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수줍은 부분이 많아서. 네, 목소리 미녀. 목소리 미녀. 일명 목미. 예. 옥유정 기자였습니다. 네. 아니 근데 목소리가 진짜 좋아요. 그래요? 예, 이 밤에 듣기에 참 좋은 목소리. 그렇구나. 개인적으로 따로 전화하세요. 네, 오규정 기자, 본인은 어떤 기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국정농단의 주범인 이 최순실의 딸 그럼 좀 정유라를 머네요. 국정농단의 처음에 딸.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중졸로 만든 기자입니다. 예. 어떤 취재로? 그 이화여대 입학할 때 그때 이제 약간 그 비리가 있었다. 그렇죠. 네, 입시 비리가 있었다는 네. 거를 밝혀서요. 그 원래 입학을 했어야 되는 학생들이 떨어지고 그렇죠. 이 정유라가 위로 올라가서 입학을 했다는 걸 이제 밝히면서 퇴학 처리가 됐죠. 그때 그래서 그거 단신 하나 내는데도 엄청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때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네, 어묵했던 때였죠. 본격 학력 브로커. 그렇죠. 활동한 게 아무럴 때 시절. 좋았어. 네, 회사 그런 생활을. 오규정 기자시고요. 자, 다음은 우리 홍성희 기자님. 저는 단독 한 줄에 죽고 살지만 맨날 물만 먹는 법조 기자. 아는 척 많이 하지만 사실은 법조 출입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법조 꿈나무 홍성희라고 합니다. 8년 차입니다. 그렇군요. 네. 홍성희 기자는 단독 기자. 어떤 취재를 좀 많이 하셨나요? 좀 부끄럽지만 부끄러우시면 제가 대신 해드리고. 방송 대상 땅콩 회항 보도 KBS 홍성희 기자 와. 보도 부문 개인상 영예. 방송 대상을 받았어요? 방송 대상을 받았네. 그런 상이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어떤데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몰랐는데 주고. 방송기자연합회는 오늘 제86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시상식을 갖고 KBS 홍성희 기자가 단독 취재한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 노동권 사각 연속보도의 뉴스 부분에 상을 수여했다. 감사합니다. 내가 와. 아니 이것도 박수 한번. 어떤 이뿐이 아니에요.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유, 일본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망언을 단독 보도한 KBS 홍성희 기자가 이달의 기자상을 받게 됐다. 저희 선배가 해서 전 따라서 그냥 겸손함까지 운이 같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정말 같이. 흠결이 없는. 아니 근데 이 정말 정도면은 맨 마지막이 야만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야마라는 건 이제 이 기자들이 본 이렇게 기사를 보도하거나 할 때 그 기사의 뜻, 가장 주제 이런 걸 그렇죠. 야마라고 합니다. 가장 잘 드러난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강병수 기자님. 네. 저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합니다. 보도본부 3년차 공식 노예. AKA 서초동 요정. 서초동 요정 강병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귀엽다. 그래서 이 팟캐스트도 하라는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냥 하자거리가 그냥 한 그런 케이스죠. 오늘 갑자기 와 일로 와. 잠깐 너 나랑 일 좀 하나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신세계급의 그런 나랑 느낌이죠. 일 좀 하나 하자. 갑자기 끌려왔습니다. 일어나자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요. 우리 막내 강병수 기자입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희랑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놓치지 않고 읽어줬으면 하는 댓글, 기자들에게 직접 하고 싶은 질문, 또 이 자리에 소환하고 싶은 기자가 있다면 이메일 reply kbs @gmail.com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혹은 리플라이 KBS라고 검색하셔서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다른 사람들이 보내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 지금, 안 됩니다. 네,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이 원앤올리 유일한 청취자일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홍 기자는 오늘 뭐 취재했어요? 법조 기자인데. 저는 뭐 언제나 사법농단에 출동하고 있죠. 네. 사법농단.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 사태가. 그 사태는 정말 언제... 너무 지겨워요. 이제. 네,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긋지긋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만하고 싶어요. 이거 진짜 마음속 깊은 거 누군가 들으라고 막 하는 취재도 얘기인데. 안 되고 위에선 쪼이고 취재가 어렵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제가 그만 시켜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저희 검찰총장님. 법조 팀장에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희가 마련한 순서, 첫 번째 순서. 자, 아시겠지만 코너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자, 기레기 판별기. 내가 과연 기레기 짓을 했나? 우리 KBS가 지난주에 기레기 짓을 했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취재를 제대로 하고 보도를 똑바로 했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시청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반성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뭐 그런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오규정 기자가 지난주에 보도한 기사예요. 네. 어떤 건지 설명을 하기 전에 자, 우리 오규정 기자가 옥유정 기자. 여기 옥요정 기자라고 써 있는데 오타인가요, 뭔가 이거? 노린 것 아니 같은데요. 기사에 옥요정이라고 돼 있더라고. 제가 오타를 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리포트를 그러면 저희가 그게 어떤 뭐 내용인지 틀린 알려드리기 말은 위해서 아니니까. 어떤 기사인지 알려드리기 하기 위해서 쫄쫄 뭘 말이 많아. 자,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리포트.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며 세무조사 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은 2019년 세무조사가 미뤄지고 2019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면제돼 길게는 2년 동안 세무조사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연매출이 최고 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 등 50만 곳을 더해 세금 신고 검증도 면제됩니다.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우선 세무조사 완화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납세 신고는 이미 끝나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자영업자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취급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실 신고자와 불성실 신고자 사이의 차별도 문제인데 탈세를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기자 같아. 기자 같아. 제가 알고 있는 오규정 선배로 들어왔어요. 저희가 이제 입금되면 나오는 목소리. 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자영업자들 좀 지원해주겠다는 이제 그걸 내놨는데 세무조사를 좀 밀어주겠다. 근데 지난주에 그 청와대에서 대책을 좀 내놔봐라라고 하면서 국세청한테 니네가 뭔가 좀 자영업자를 위해서 해라고 한 거죠. 총을 쏜 거네요. 총을 쏜 그래요. 거죠. 네, 그래서 총을 국세청에서 갑자기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세무조사 면제 좀 땡큐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소상공인 쪽에다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아니, 장난하냐. 우리 뭐 탈루하는 사람들이냐. 탈루해서 지금 뭐 최저임금 이게 문제인데 탈루해가지고 월급 주란 얘기냐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약간 그 발표를 꽈서 한 리포트죠. 시큰둥한 걸 넘어서서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셌죠. 기분이 예. 나쁘겠네요. 진짜. 네. 청취자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총을 맞았다, 총을 쏜다 이런 용어는 이것도 기자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위에서 이렇게 너 이거 오늘 취재해, 너 오늘 이거 그쵸. 취재해서 보도해라고 시키는 거를 총을 쏜다라고 서초동 하고요. 요정이 맨날 맞는 기자들은 거죠. 총을 맞았다고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홍성희 기자가 야 병수야 누구 만나고 뭐 리포트 하나 말아와라고 하면은 강병수 기자 가 총을 맞는 그런 거의 항상 저는 방산 쪼개를 입고 있는. 죽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천에 죽지 않으려면 자 그러면 이 댓글을 한번 오규정 기자가 직접 읽어봐 주시죠. 네이버부터 보실까요? 네, F408땡땡땡님이 세무조사 걱정할 사람들은 니들이 말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고소득 올리며 세금 걱정하며 탈세하는 일부 자영업자인데 진짜 무개념이다. 돈 없어서 배고프다니까 최고급 레스토랑 20% 할인권 주는 꼴이다. 어우, 라고 진짜. 하셨어요. 진짜. 그러네요.
그러네. 그러네요. 대상자가 20% 할인해줘도 못 먹는 건데 먹을 입장도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이거 해달라고도 안 한 거 아니야. 그렇죠. 다음 댓글에는 KBS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저는 이거 보고 약간 국세청 사람인가? 라고 왜요? 생각했는데 이 내용이 읽어드릴게요. DHFINI 땡땡땡님이 신고 업무도 신경 쓰이고 손 가는 일인데 심리적으로 쪼이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 무슨 탈루? KBS는 세무조사 안 하면 맨날 세금 탈루하는가 봐. KBS 특별 세무조사 좀 해야 되겠네. 라고 하셨어요. 추적 좀 해봅시다. 네. 근데 이게 특별 세무조사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네요. 저도 사실 특별 세무조사 말 되게 그러니까 익숙하지 세무조사가 일반 세무조사랑 특별 세무조사는 달라요.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기업들 뭐 몇 년 단위로 하는 거고 특별 세무조사는 이렇게 쫙 내사를 말하자면 하다가 뭔가 혐의가 발견됐을 때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세다고 봐야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규정 기자가 이거 되게 괜찮은 정책인데 되게 폄하했다 그런 그치. 뉘앙스인 네. 거잖아요. 다음입니다. 다음 네이버가 아니라 다음입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루몽술님께서 한 얘기인데 나는 지난달에 세무조사 당했는데 서울 국세청 개새끼들 이젠 안 한대. 이건 씨발이다. 이게 제일 적나라한 그 마음의 소리가. 마음의 소리네요 정말. 나 지난달에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제 기사 내용에도 있는 건데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이랑 불성실하게 한 사람이랑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만 진짜 속된 말로 엿먹은 거네요. 그쵸. 더 심한 말 할 뻔했네. 제가 적당히 지금 유정 선배 눈빛에서 뭔가를 0.5초 읽었어. 망설였어.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고마워. 내가 이제 초반에는 좀 조심하면서. 자 다음엔 플라이미 투더문님께서 자영업이 벼슬이냐? 니네만 힘드냐? 잘해줘도 난리네. 자영업자들 현금 받고 탈세 장난 아니다. 봐주지 마라.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월급쟁이. 오히려 약간 자영업자들이 너무 이런 거에 약간 시큰둥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데 플라이 미 투 더 문이 약간 문재인을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보자마자 에반게리온 팬이구나 싶었는데 역시 저랑은 약간 오기정이 역시 날카로운. 문재인입니다. 저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잘해요. 주인입니다. 이 여성분이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잠시 쉬었다가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기사는 우리 홍성희 기자의 기사입니다. 김기춘, 박근혜 지시로 재판 거래, 비밀 회동 황교안 참석. 이 리포트 기억나는 게 이게 그때 단독이랍시고 들고 왔는데 단독 일합시고. 죄송합니다. SBS 나가는 거야. 저희가 너무 이렇게 자진 귀하고요. 신고했잖아요. 단독 네. 아니라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정말 당한 게 한두 번이에요. 항상 6시쯤에 겁나 단독자가 이제 그때가 이제 좀 애매한 시간대예요, 저희가. 낮에는 단독인 줄 알았는데 네. 이제 6시 될 때 다른 타사가 기사를 푸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제 선배 확인하는 취재원이 좀 그런 편인 것 같아. 알고 있어요. 단독인 거 만인의- 청하고 만인의 주는데 단독 연인이기 그래서 때문에. 딱 뉴스에 박아놓고 타사에 주는 거지. 그래서 계시다면. 3사에 모두 나가게 하는 그런 수법을 쓰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걸 듣고 그러네. 계시다면 맞아. 우리한테만 좀 달라고 꼭 말하고 싶네요. 홍성희 기자가 저희는 9시 뉴스니까 단독 보도다 이거 우리만 나간다. 그치. 그 의기양양하게 들고 온 거예요. 가지고 우리가 내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는 건 아니에요. 넌 이 인생 못하기 전 굉장히 의기양양했어. 선배 단독이에요? 그냥 단독. 아주 무미건조하게. 제가 가서 이렇게 성희 단독이요. 예 선배. 쌩 웃으면서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저희가 9시 뉴스 시작하면 앞에 헤드라인이란 걸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주요 뉴스. 그렇죠. 그 홍성희 기자 단독 보도 위에 단독 보도 딱 만든단 말이야. 다 만들어 놨는데 SBS 나가는구나. SBS에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취재했는데. 아니 얘네는 1시간 빠르니까 붙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막 저기서 막 부장이 막 그래요. 야 기화야 그 내용 같은 내용 맞아? 아니요 선배 아직 몰라요. 막 이러다가 보면 맞아. 홍성이 온 거랑 똑같아. 자세히 보면 한 줄 다를 때가 있어요. 한두 줄. 그래요. 니께 좀 부족하더라.
그러면 나도 헤드라인에도 못 야, 넣고 너무 막. 미안해 그게. 헤드라인 바꿔야 하잖아. 금방. 다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편집해야지 다시 써야지. 다음부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초단독 보도. 자, 어떤 내용인지 홍성희 기자가 리포트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강제징용 재판의 결론을 늦추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뒤집으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이 회동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고 회동 결과도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외교부가 세운 소송 관련 대책을 승인한 뒤 회동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어렵다. 이거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흘러가면 참 알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복문의 복문인 게 꼭 기사를 잘 써야지. 아니, 왜냐면 이게 개판을 써야지. 이게 검찰 와보니까 신기한 게 복문을 많이 쓰는 이유가 내가 확인해서 이러이러했습니다 쓰면 쉽잖아요. 그렇지. 단문을 쓸 수 있잖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검찰이 이러이러하다고 말합니다. 검찰이 이러이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상 복문이 되는 거야. 심지어 검찰도 이제 누가 뭐 했다고 이렇게 진술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이 말한 거니까. 판단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문이 되는 거죠. 자꾸. 그렇죠. 네. 네, 어려워요. 구차한 변명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재판, 또 나중에도 나왔지만 뭐 위안부 관련 재판 같은 것도 근데 일본이 막 싫어하니까, 그죠? 일본이 싫어하니까 일본 달래기 위해서 청와대가 이거 관련 재판을 미루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법원행정처장을 불러가지고 막 싸바싸바 해가지고 막 미루고 그랬다는 거죠. 네,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재판 거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네. 대가로 이제 뭐 판사들 뭐 내보내주고 해외 막. 파견을 그런 거. 좀 더 늘려주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황교안이 있었다. 그게 단독이라고 갖고 온 거잖아요. 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럼요. 네. 근데 아니었어. 한 줄에 죽고 사는 단독 기자. 그죠. 그날은 이제 죽은 날이죠. 살다가 죽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혀 황교안은 그때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전혀 그러니까 올 왜 이유가 왔을까라 의문이 있었죠. 올 필요가 네. 없는 사람이었는데 왔고 이게 또 재판 거래 이게 박근혜 짓이었다고 김기춘이 불었다. 그것도 좀 놀랍긴 했죠. 그쵸. 저는 김기춘 시장이 지금까지 재판을 받으면서 한 번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는 걸 쉽게 인정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쵸. 네. 버린 건가요? 그렇게 많이 보고 계시 검찰이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검찰이 아이 판단하고. 네가 버린 거지 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그 댓글도 그런 내용 많던데 이 깜빵에 살다 나오면 진짜 그래요. 와, 얼마나 진짜 충격이 크겠어요.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삶에. 맨날 네. 보내보기만 하다가 진짜. 김기춘. 검찰총장의 그치. 법무부 장관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정말. 깜빵 생활이라는 게. 그리고 자기 사실 막 완전 쌩쌩한 나이도 아니고 얼마나 몸도 힘들고 하신다. 고령이어가지고 힘든데 그렇죠. 나오는데 정말 표정이 정말 되게 엄청 안 좋더라고요. 자, 관련 네이버 댓글 한번 볼게요. 이거는 홍성희 기자가 직접 본인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HJKT 님인데요. 복수 정치 그만. 진절머리 난다 진심. 너희는 얼마나 당당하고 깨끗하길래 계속 과거만 파냐. 뉴스 볼 때마다 필요도 쌓이게 하지 말고.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뉴스를 기사를 이렇게 본문으로 못 읽게 이렇게 어렵게 쓰니까 피로도가 쌓이는 거 아닌가요? 약간 홍성희 기자를 저격한 아주 댓글인 건가? 진절머리 그러니까 이거 근데 홍성희 저도 기자 진절머리 나요. 이 사건. 이 정말? 사건 진짜 진절머리 나요. 저도. 앞으로는 뉴스 볼 때마다 피로도가 쌓이지 않게 좀 알기 쉽게 좀 써주시면 안 돼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DLAT님이 지지율 발표만 하면 박근혜 들먹이네 지겹다 지겨워. 이제 국민들 살림살이 좀 신경 쓰시지. KBS 양반들. 이란 댓글 주셨습니다. 저희가 국민들 살림살이를 어떻게 신경 쓰죠? 소상공인 연합 그러네. 경제부가 이거- 잘해야겠네. 쓴것 같습니다. 그렇네. 그러네. 아까 소개를 안 했는데 오기정 기자는 경제부 기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네. 전문 기자. 출판 몇 개월 됐죠? 출입한 지 6개월이죠. 6개월이면 전문가죠. 기자 육개월 세계에서는 전문가죠. 그러면 선배 법조 전문 아직까지- 기자. 네, 전문 기자. 6개월 전문가죠. 저는 편집 전문 기자. 네.
지겹고 이제 국민들 살림살이 좀 신경 네. 쓰시지. 그러니까 국민들 살림에 대한 뉴스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경제부가 좀 뼈아프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댓글은 속도감 있게 쫙쫙쫙 한번 쫙쫙. 읽어봐주세요. 빠르게 이게 예. 총 맞았네요. 아이 뭐 그렇게 못해. 네, 쐈다. 네. DWO KBS 시청료 폐지 운동 적극 찬성. 동 전 정권에도 그 전 정권에도 개 노릇했어. 그땐 조용하더니 박쥐같이 새끼. 연극하지 마. 연기 톤으로 읽지 마. 뉴스 참 없네. 경제가 엉망인데 시선 돌리려 공작 피는 꼬라고는 KBS도 점검 바뀔 때마다 그만하고. KVI님 이런 기사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503은 마냥 마녀일까? KBS가 점점 수상해. 김경수 거는 아예 빼버리질 않나? CLL님 시청률 폭락방송 선동방송 KBS는 곧 망함. 아 이거 안 되는데. HYUN 안희정, 이재명, 황교안 다 폭망시키고 누군가 다음번을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청와대 계신 분이신가? KBS는 이미 권력의 신여 노릇이나 하고 비판의식도 없는 게 무슨 기자냐? K. 홍성희 기자 이렇게 비판할 수 없어도 되겠어? 세네요. 정권 때마다 대통령한테 아부해온 거는 사실 아닌가요? 웃음으로 빨리. 네,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반성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네. 왜 인정해요, 홍성희 기자? 제가 잘못한 건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또 야, 취향이 없대. 야. 3초간 우리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댓글은 제가 읽어볼게요. 신과 함께 드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정모님이 황교안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니까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인지 아니면 6.8 혁명 때문에 프랑스가 죽어가듯이 이 나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훤히 눈에 보인다 이놈들아! 라고 하셨더니 신모님이 검은 옷 입은 분도 보이지 않나요? 라고 이게 무슨 댓글을 말이야?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갈 때 됐다. 저승사자 보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뻔히 보인다 하니까 전사가도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 댓글 쓴 분이 되게 나이 많은 분이거나 이제 태극기 부대가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갈날 이제 멀지 않으신 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르신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 눈이 훤해 보인다니까 검은 옷 입은 분도 보인다. 이분들한테는 황교안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다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보수 사실 쪽은. 이번에 네. 댓글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되게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댓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김기춘에 대한 방어, 변호 이런 게 전혀 없고 다 황교안에 대해서 변호하고 왜 굉장히 행간을 많더라고. 공격하냐 이런 반응들이 격하게 나오더라고요. 가뭄의 콩님이 기춘할배 멘탈 무너진 거임? 구치소 밥 좀 먹고 찜통 더위에 고생 좀 하더니 술술 부네요 크크크라고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라임이. 네. 예, 근데 그날 사실 들어오는 날에 제가 봤거든요. 들어온 날이면 네. 어디로 누가 이제 어디로 검찰 들어온- 조사를 받으러 오는 날에. 아 그렇죠. 네, 검찰 조사를 이게 와서 검찰 수사를 거부했잖아요 처음에. 처음 한 번 몸이 아프다 이러고 두번 거부하고, 거부했어요. 그쵸. 그 구치소 두 번 구치소에서. 거부하고 결국엔 불려 나왔어요. 근데 네. 그날 이제 되게 가까이서 봤는데 그 어떻게 보면 약간 TV에서 보는 사람 보니까 신기한. 너도 텔레비 나와.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지. 근데 멘탈 무너진 거에 약간 공감이 가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약간 권력이 무너진 사람의 모습인 것도 있잖아요. 그냥 진짜 동네 평범한 나이 많이 드신 분의 얼굴이라 옛날엔 아주 기가 짱짱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풍겨자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포스가 장난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기사는 이 정도였는데요. 해보니까 어떠셨는지 다들 소감 한마디씩 좀 얘기해. 우리 강병수 기자부터 어땠는지. 저부터. 재밌었어요? 역시 총은 막내한테 써야지 제맛이라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저 이게 댓글을 읽는 게 사실 저는 댓글을 잘 안 보거든요. 제 기사의 진짜? 댓글을 왜냐면은 댓글을 보면은 상처받는 일이 있다고 그래서 아직 사실 상처 많이 바빠서 바빠가지고 잘 안 옛날에 지금 보는데. 엄청 많이 먹었어. 근데 근데 진짜 보면- 상처받아요 댓글. 네, 댓글 보면. 너무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선배는 자의식이 이렇게 분명히 딱 난 있으니까. 욕먹을 사람이 아니야라고 본인이 생각하니까 난 더 잘못한 게 상처받아.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 보다. 뭔 소리야. 저는 비판 인식 있는 기자인데 아, 그렇지. 나 비판식 되게 많은데. 저도 댓글 많이 생각했는데 보면서요. 재판 거래라는 용어도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과연 이게 엄밀하게 따졌을 때 이게 어쨌든 그 회동에 온 사람은 법원행정처장이거든요. 그 재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법원을 대표하는 행정처 사람이지. 그런 면에서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은
재판 거래란 말이 쉽게 쓸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댓글이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비밀 회동은 검찰이 만든 말이고. 그렇죠.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약간 이거 그렇죠. 팔아야 뭔가 되니까. 그쵸. 양념 뭔가 팔아야 돼. 범죄 혐의와 연결 지으려고 하면은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음모,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다. 약간 그런 이제 그런 마케팅을 것들을, 예, 하려고 해야 하니까 되니까, 예. 그런 게 붙였을 수 있네요. 우리가 그거를 또 듣고 무비판적으로. 네. 찌찌뽕. 좋았어. 빨주노 숟가락. 둘이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부끄러워. 나 얼굴 또 뜨거웠어. 나가서 얘기하시고요. 얼굴 또 뜨거웠어. 댓글 정말로 잘 진심으로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주시면은 네. 기사 취재 과정에 진짜. 네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규정 기자. 저는 한편으로는 엄청 세게 비판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되게 중요한 정보 같은 것들도 뭐 이래서 이런 거다 이래서 이런 거다 설명도 달아주시고 하니까 확실히 기사의 완성은 댓글이다. 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존나 오늘 이 시간에 존나 완성을- 무책임한 발언인데. 유정 선배 멘트 같아요. 아니야, 나는 되게 무책임한 거야. 계속 이 말을 하려고 막 머릿속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워. 그 저거 아니야 준비해온 멘트인데.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첫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이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놓치지 않고 읽어줬으면 하는 댓글, 기자들에게 직접 하고 싶은 질문, 또 이 자리에 직접 소환하고 싶은 기자가 있다면 이메일 reply kbs reply kbs 알아, 골뱅이 선배. gmail.com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혹은 reply kbs라고 검색하셔서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댓글과 진솔한 취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본격 KBS 소통 프로젝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더 부드럽게 해야 돼. 쿠쿠다스를 먹는다 생각하고 해야 돼. 쿠쿠다스를 우유에 찍어 먹는 느낌으로 해야 이게 돼. 성시경 그거인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 당황했어. 이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좌서 밑에 있길래 이게. 또 만나요? 꼭 이렇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쿠쿠다스를 우유에 찍어 먹는 느낌으로. 다시 쿠쿠다스 하나 주세요. 다시 고기만 다시. 또 만나요. 꼭. 방금 걸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생했어. 너 피디님 들어와서 또 뭐라 했구만 또.